9번 써주셨죠? 응, 9번. F형이 0인 다항함수이고 식 일단은 이렇게 나와있죠. XFX. 요 다항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4분의 3 x의 4제곱 2x의 3승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이 부분이 중요한데 정적분 0부터 2까지죠. FTD. 다음에 더하기 다시 0부터 x까지 FTD. 그래서 요만큼을 A라고 치환을 합시다. 넌 A. 안녕? 어디 갔다 왔어? 갑자기 병원을 가. 원래 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서 안 가려다가 어디? 무슨 병원? 대치원 그냥 뭔지 몰라가지고 수학과 없어. 어디가 아파서 갔어? 계속 어지러워. 어지러움. 자, 그래서 얘를 A라고 놨어요. A라고 놓으면 이제 요식 자체가 이 부분이 그냥 2차항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x에 관한 함수인 거고 양변을 이제 x에 대해서 미분을 하시면 더하기는 더하기 빼기 ax 되죠? fx 되겠죠? 이 부분이 이제 없어집니다. 그죠? 그러고서 다시 x로 양변을 나눠주시면 f'x는 4분의 아니지 x 제곱 3x 제곱 6x 빼기 a. 자, 이렇게 나와요. 다시 fx로 가면 x 3승 3x 제곱 ax 적분상수가 f0이 0이니까 없죠. 그 다음에 요거 해결해야 되죠. 너는 얘를 0부터 2까지 정적분을 해야죠. 이렇게 이렇게 요걸 정적분을 한 게 a가 되는 거죠. 그럼 요거 이제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너는 4분의 x 4제곱인데 2 들어가니까 4 되겠죠. x 3승이죠. 8이죠. 2분의 ax 제곱인데 2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2a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a는 4 되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f 프라임 4의 값을 구해라. 여기다 4 대입하면 되죠. 이제 이 정도는 풀어주셔야 되고 9번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정의된 3차함수 0에서 접하는 3차함수인데 둘러싸인 넓이를 각각 이렇게 표현을 했고 둘이 더한 게 130이래. a의 값을 구해달래요. 원래 이 함수가 0에서 접하고 마이너스 6에서 근을 갖거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 중에서 이쪽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이야. 여기가 a고 이만큼 여기가 여기다. 그럼 일단 6을 넣으면 뭐 이 값을 구할 수는 있겠죠. 근데 어차피 요거 두 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 부분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까? 이 부분 얘를 구하려면 얘를 빼줘야 되죠. 근데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 이 함수가 얘는 2차 함수가 아니잖아. 그래서 그냥 계산할 수가 없고 그냥 정적분을 하셔야 돼요. 0부터 a까지 주어진
요거를 6분의 1 x3승 더하기 x제곱을 정적분을 합니다. 이렇게 0부터 a까지. 그럼 이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a를 여기다 넣은 거를 빼줘야 돼요. 요 사각형에서 뺄 거니까 이 함수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6분의 1 a3승 더하기 a제곱이 나오는데 a를 곱해보시면 6분의 1 a의 4제곱 더하기 a의 3승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뺀 거에다가 더하기 a부터 6까지 이거를 정적분을 한 거 그러면 또 이렇게 하겠죠? a부터 6까지 요거 6분의 1 x3승 더하기 x제곱 정적분 자 이렇게 되는데 어차피 요게 지금 너랑 형태는 사실은 비슷해요. 무슨 얘기냐면 요거를 요렇게 바꿀 수도 있거든. 너를 0부터 6에다가 이렇게 갈 수 있나요? 요 부분을 요거를 뒤집을까? 요걸 뒤집자. 너를 이렇게 바꿀게요. 자,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죠? 이렇게 바꿀 수 있고 그러면 이 부분이 일치하죠. 그리고 6까지 있는 이 부분을 얘를 이렇게 a부터 0까지에다가 0부터 6으로 바꿀 수 있어? 그러면 요거는 두 번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리고 0부터 6은 따로 해주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고 0부터 6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줄게요. 이건 이제 그냥 계산입니다.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130이고 어차피 이런 거는 이제 a에 관한 식이 그냥 나온다고. 예컨대 너는 마이너스에 2배 다시 0부터 a로 바꿀 수가 있고 요거 정적분을 해보시면 24분의 1 a 4제곱이랑 3분의 1 a 3승 2배 되겠죠? 요거 이제 빼게 됩니다. 너에서 더하기 요것도 정적분 하시면 이번엔 6을 대입해야 되니까 여기가 24분의 1인데 24분의 6의 3승 3분의 6의 3승 4승이죠 4승 3분의 6의 3승 130 이렇게 되겠죠. 보시다시피 이제 A에 관한 식의 형태로 정리가 됐고 요거 해서 적당히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그냥 이 상태로 대입을 하셔도 되고 뭐 정리해서 대입하셔도 되고 어차피 답은 1, 2, 3, 4, 5 중에 하나니까 내가 봤을 때 2나 3이 될 것 같은데 그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3이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2니? 뭐 2인가 봐. 저거 계산하시면 이제 끝난다. 산수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일부러 이 부분을 그려준 거예요. 4차 함수는 요렇게 2차 함수는 이런 경우에는 요거를 쓸 수 있는 거고 요거 이런 비율 관계를 쓸 수 있는 거고 쟤는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런 비율 관계는 성립하진 않죠.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얘는 비율 관계 선생님이 알려준 바가 없죠. 모르겠어요.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없을 겁니다. 아마 딱히. 그 다음에 11번 11번도 풀만한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2,a에서 너의 서로 다른 세 접선을 그을 수 있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했고 원래 접선의 개수는 뭘 가지고 판단한다고 그랬죠? 접선의 개수는 접점의 개수로 판단하고 접점의 개수는 뭘 가지고 판단하냐면 접점의 x좌표의 개수로 판단해요. 접점의 x좌표에 해당하는 건 보통 우리가 t라고 놓죠. t. 그래서 우리가 요 곡선 위에 t, ft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써보시면 y는
F'T니까 3T제곱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T 더하기 T3승 빼기 3T 플러스 2. 자, 이렇게 되거든? 얘가 지금 2,A에서 그은 거니까 여기다가 2,A를 대입합니다. 여기다 2,A를 대입하는 이유는 원래가 이제 T,FT에서의 접선인 거죠. 근데 걔가 2,A를 지나야 되죠. 2,A에서 그은 접선이라는 거는 거꾸로 접선이 2,A를 지난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2,A를 대입을 했고, 너에 대해서 T의 실근의 개수, 실근의 개수가 곧 뭐가 되냐면 접선의 개수가 됩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요거 이제 풀면 끝이에요. 식 정리해볼게. A는 마이너스의 2t3승, 그 다음에 요거 3t 날라가고 6t 제곱 되나?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짠. 자, 이렇게 돼요. 요거 이제 그릴 수 있죠? 요거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뒤집어져서 마이너스 4를 기준으로 0에서 접하고 3에서 근을 가는 형태. 그래서 이렇게 뭐가 마이너스 4예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인데 그럼 여긴 당연히 2가 될 것이고 이렇게 너의 극대는 얼마가 되냐면 4가 되거든. 얘가 왜 이제 4가 되냐면 이만큼이 1이면 이만큼이 맨날 4였거든. 근데 이 부분이 마이너스 2라서 8이죠. 이 사이로 지나가는 거죠. A가 이렇게. 요거를 만족하는 요 교점들이 누구냐면 T1, T2, T3 이런 식으로 얘네가 요 접점에 X 좌표가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실근이 나오면 접선이 3개, 접선이 3개가 되는 A의 범위는 마사부터 4까지 7개가 나온다. 그 다음에 12번은 뭔데 틀렸죠? 12번도 풀만한데 약간 맞출만한 문제를 다 틀려놓고 시험 어렵다 이지라니까 되게 열받네. 솔직히 그렇죠. 맞출만한 문제들이 많죠 지금. 아 그러니까 원래 시험이라는 게 그래. 존나 어려운 걸 너네한테 풀라고 내가 얘기를 안 하자. 해설도 안 해주네. 예를 들면 13번 해설도 안 하잖아 지금. 13번, 17번 이런 거 해설도 안 한다고. 17번 존나 어려워요. 너네가 만약에 요거 앞에 것까지 좀 어느 정도 맞춰준다. 그럼 나도 그래. 17번도 해보자. 그래서 하겠지. 근데 17번 하면 이거 씨발 뭔 소리지? 약간 이러고 개시간 낭비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앞에 걸 좀 맞춰줘야지. 틀린 것들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어디서 틀렸는지를 보고. 어제 월드컵은 봤니? 월드컵 재밌었냐? 나는 0대0 무승부라고 끝났다길래 안 보길 존나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약간 우루과이가 잘한다며. 그지? 아 그래? 비긴 거면 잘한 거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 비긴 거면 잘한 거라고. 근데 한 골 안 먹힌 게 다행이죠. 진짜. 들은 거 같다. 그 짤이 있었는데? 딱 어제 그거 뭐야. 축구 끝나고 사람들이 누워서 그래 이 정도면 잘했지 그러다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뭐 의조 이 새끼 말하면서 약간 이런 벌떡 일어나는 약간 이런 짤을 내가 본 것 같거든 오늘 그 커뮤니티 같은 데서 그게 그 얘기였구나. 이만하면 잘했지만 이길 수도 있었던 거를 이제 졌다 약간 이런 거고. 선생님은 워낙에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기껏해야 롤드컵이나 보지 월드컵은 사실 잘 안 보거든. 원래 2002년이 우리나라 월드컵이었잖아. 선생님이 02학번이에요. 그렇다는 건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월드컵이었잖아. 그러니까 완전 사람들 미쳐 날뛰던 시기였거든. 그리고 우리는 심지어 기숙사였대. 전원 기숙사예요, 기숙사. 전원 기숙사라서 이때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너네로 치면 반 친구들끼리 기숙사에 다 같이 살아. 근데 대학교 1학년이고 월드컵을 해, 한국에서. 그러니까 매일매일 축제지, 사실은. 매일매일 애들 치킨 시켜다가 밤에 다 같이 휴게실에 모여가지고 TV 틀어놓고 막 나 놀고 막 이랬는데 선생님 방에서 자고 막 게임하고 있었어요. 그냥 와 하면 한 골 넣었구나. 막 또 약간 시무룩하면 한 골 먹혔구나. 뭐 약간 그 정도.
진짜 관심이 없었고. 그래도 한 번쯤은 가볼 거 그랬어요. 그죠? 광화문에 가면 또 이제 골 넣으면 이제 옆 사람하고도 앉고 막 이런 로망이 있는데. 그죠? 이번에 이태원 사태 때문에 많이 통제했다고는 하던데. 거기 광화문인가 어디서 뭐 응원한다고. 왜? 뉴스에 써있네? 마이너스 3분의 자, 보이스미나? 극대극소의 차이가 8이 돼야 되거든? 야, 극대극소 차이가 8이라는 얘기를 딱 하면서 딱 얘네가 딱 얘를 보면 절대값이 2짜리잖아. 그럼 딱 보니까 요거 한 칸 1짜리거든? 뭔 말인지 알겠어 이거? 한 칸이 무조건 1짜리야. 그럼 미분을 해봐 일단.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에. 뭐 이렇게 나오죠. 이거 일단 마이너스 a 들어가면 되죠. 마이너스 a랑 얘가 보니까 2a인가? 그죠? 마이너스 a랑 2a.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너와 너의 차이가 이만큼이 3이 돼야 되거든? a는 마이너스 아니야? 문제에서 뭐 구하는 거야? 그럼 10인가? 아니야? 몰라? 13이야? 13일 수가 있어? 그럴 수가 없는데. 답이 잘못됐겠지. 10일 것 같은데? 기다려봐. a가 마이너스 3분의 2 라는데? 뭐지? 잠시. 그냥 A랑 EA랑 마이너스 A 직접 대입해서 빼야 돼. 잠깐만. 이게 두 칸이잖아. 이게 3이 아니잖아. 2잖아. 2잖아. 여기부터 여기까지잖아. 이거 2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무슨 얘기냐면, 원래가 이 극대수 차이가 8이라고 8이고, 최고차항 개수가 마이너스 2라는 얘기는, 요거 한 칸이 1식이잖아. 111. 이거 방금 했잖아, 여기서. 얘가 1이라서 8이었잖아. 이렇게 한 건데? 그래서 너 빼기 너가, 3a가, 마3a가 2가 돼야 되죠. 이렇게. 이게 맞아. 넘어갑니다. 14번 건드리지도 않은 것 같은데? 한번 볼까? 14번도 풀만해요. 13번이 조금 어렵고, 그림이 그리기가 불편하니까. 자, 이차함수 fx가 이렇게 생겼는데, x가 0보다 큰 그런 s라는 어떤 녀석들. 근데 함수 gx는 이렇게 너를 이제 도함수로 갖는 어떤 함수네요. 그리고 a라는 거는 gx가 0이 되는 것들을 이제 모은 na가 1이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a값 합을 구해봐라. 음, 일단 지금 s의 부분집합인 a라는 거는 정의역이 지금 s인 함수라는 거는 애초에 요 gx는 언제만 정의가 되어 있냐면 0보다 클 때만 정의되어 있죠, 지금. 그죠? 너는 x가 0보다 크다. 이렇게. 그리고 그러한 어떤 녀석들 중에서도 gx가 0인 x를 모은 게 의 집합. 너가 a예요. 역시 이 x는 0보다 큰 녀석들만 모은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너의 원소의 개수가 하나밖에 없대. 사실은 어떻게 보시는 거냐면 요 gx라는 녀석에 대해서 양의 실근이 한 개예요. 이거랑 똑같지. 왜냐면 a라는 건 0보다 큰 x가 0이 되는, gx가 0이 되는 어떤 애들이니까, 어떤 원소들을 모은 거니까. 어쨌거나 이건 실근이야, 실근. 얘는 양수인 거고. 즉 양수인 실근을 모은 게 하나밖에 없다라는 건 양의 실근이 한 개라는 상황이고. 근데 너의 도함수가 fx래. fx는 어떻게 생겼냐면 3x 제곱 마이너스 18x
더하기 a제곱 빼기 13a 플러스 4분의 25. 이거 혹시 인수분해 되니? 4를 곱하면 4a제곱 마이너스 52a 플러스 25. 왠지 약간 되게 생겼는데? 되는 것 같은데? 되잖아. 되게 생겼잖아. 그죠? 2분의 25랑 2분의 1이랑 이렇게 인수분해 돼요. 빼기 25다. a 빼기 2분의 25. a 더하기 a 빼기 2분의 1. 뭐라고? 이거 되는 거 맞죠? 그냥 다시 너랑 혹시 인수분해 되는지 봐야지. 되겠지? 안 되나?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되면 좋겠지만 안 되는 것 같죠? 뭐 일단 이렇게 생겼어. 얘가 인수분해가 왜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 근데 어찌됐거나 나는 지금 요 함수 자체는 여기 잘 보시면 어디서 대칭이냐면 x는 3에 대해서 대칭이죠. 즉 너의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생겼고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fx가 이렇게 만일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얘가 사실 누구냐면 너거든? 이만큼 0일 때 함수값 이거를 편의상 뭐라고 할까? 라지 K라고 할게요. K. 자, K가 이렇게 양수일 수 있죠. 그죠? K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K가 0일 수도 있어요. A 값에 따라서 다른데 만약에 K가 양수면 너를 바탕으로 우리가 GX를 그려볼게요. GX 그리면 어떻게 나오겠어? 여기서 극대, 여기서 극소 이렇게 나오는 거 맞아요? 이런 모습이 나오겠죠. 그죠? 이게 GX예요. 넌 fx이자 g'x 너는 그냥 gx. 그럼 이렇게 gx가 생겼다면 항상 0에서 얘는 근을 가져요. 왜냐면 0 들어가면 0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지나가겠죠, x축이. 그죠? 이 부분은 너의 축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방법이라고 했고 그럼 보시다시피 양의 실근이 몇 개가 나와요? 이렇게 두 개가 나오죠. 얘는 언제 k가 양수일 때. 그럼 k가 양수가 되면 안 되겠네 이렇게 한다고. 그럼 k가 양수가 아니야? 그럼 k가 0보다 작거나 뭐 정확히 0이거나 그럼 정확히 0이면 어떨까? 정확히 0이면 x축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맞아? 그럼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려볼게. 짠.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x축은 어디로 지나가냐면 정확히 0에서 이렇게 지나가요. 그럼 양의 식은 한 개 되는 거 맞아? 짠. 한 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a는 0이 돼도 k는 0이 돼도 괜찮네. k가 음수가 되면 어떨까? 이렇게 지나가겠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여기가 극대가 되고 극소가 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x축은 이렇게 지나가요. 근이 이렇게 세 개가 나오긴 하지만 여전히 네가 y축이니까 0보다 큰 실근은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문제에서 조건상 찾고 싶었던 건 뭐야? k가 0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걸 찾아달라는 얘기였죠. 끝이죠? 쉽네. 간단하네. 그림 되네. 사실 쉽진 않아요. 이 정도는 그래도 조금 어렵죠. 15번까지만 봅시다. 자. 그리고 뒤에 17, 아니지? 18, 19, 20 중에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뒤에 18, 19, 20은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자, fx 3차 함수 t에서의 y절편이 gt. gt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기억나니? y절편식 좀 외워달라고 했는데 여러 번 얘기했는데
어떻게 생겼죠? T제곱 아니, 그렇게 말고. 식으로. F에 관한 식으로 그냥 나오거든. 마이너스 TF 프라임 T 더하기 FT. 맞아요. 이거 그냥 이렇게 통으로 외우세요. 미적할 때 어차피 쓰여.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 그래? 그러면 너에다가 바로 넣어보자. 마티. 요거 미분한 거. 6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 다시 더하기. 그죠? 너가 2T 3승 마이너스 4T제곱 플러스 T. 잘 보시면 이 부분은 항상 없어져요. 그죠? 이거 항상 없어지고, 너는 항상 마이너스로 바뀌고, 마이너스 4T 3승. 너는 플러스로 바뀌죠? 자, GT라는 함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이너스를 경계로 해서 HT라는 함수가 이렇게, 그럼 너가, 사실은 너와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B가 T는 마이너스를 내서 접한다 맞아요? 미분 가능하다는 건 둘이 서로 함수값도 같고 미분계수도 같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점에서 접하는 것과 같다고 했죠. 다항함수끼리 접한다의 관점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너에서 너를 서로 어떻게 하면 된다고? 빼주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4t 3승 마이너스 플러스 아니지? 플러스 5t제곱 더하기 뒷부분이 있는데 빼기 at 빼기 b는 자 마이너스 접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4로 묶으시면 t 플러스 1의 제곱 일단 인수로 가져야 되고 근과 계수의 관계상 모든 근의 합이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4분의 5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1이 2개 나머지 하나는 얼마가 나와야 돼요? 2 더하기 4분의 5니까 5분의 13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4분의 5구나 거꾸로구나. 그러면 4분의 13인가? 4분의 13이죠. 끝이죠? 얘가 지금 잘 보면 요거 두 개는 정해져 있거든. 모든 근의 합이 4분의 5가 나와야 돼요. 근데 마이너스를 접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중근을 갖거든. 또 다른 근 하나가 알파가 있어서 이거를 더한 게 너랑 같아야 돼요. 알파 값이 바로 나온다고. 너는 4분의 13으로 나오죠? 너 더하기 너는 너. 짠. 그럼 요게 나왔으면 사실 A랑 B는 그냥 나오는 거고 문제에서 A랑 B를 사실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너의 서로 다른 두 극대값의 곱을 물어보고 있고 얘를 그냥 그림상 보시면 어차피 이거를 마이너스 1에서 접하게끔 그림을 그리기가 어렵진 않거든. 제가 지금 0에서 접하고 1에서 근을 가는 형태란 말이야. 얘는. 그럼 원래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너가 1, 너가 0. 그럼 마이너스 1은 한 이 정도 있겠죠. 너가 이렇게. 그리고 얘는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이런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극대가 여기가 극대한 게 있고 얘도 극대한 게 있고. 맞아요. 꼭지점 한 개랑 얘는 어차피 이만큼이 1이니까 넌 3분의 1이죠? 3분의 1에 3승 4 최고창 4 이렇게 그래서 27분의 16이 누구냐면 너의 극대값이 될 것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서 A, B 나오면 구하셔도 되고 아니면 어떻게 가야 될까? 뭐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까? 요거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죠 여기서?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접선의 기울기 얼마예요? 아니 요거 미분해서 마일 넣어봐. 얼마나? 8 나오나?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2 빼기 8 나오나요? 그럼 요거 기울기가 마이너스 20이라는 얘기거든? 그지?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0이면 잘 봐봐. 봐봐. 여기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0이야. 너가 2차 함수야. 최고치 한계수 마이너스 1짜리. 그러면 요만큼 길이 혹시 얼마 됐는지 알아? 기억나? 얼마나? 너 대 너의 B가 있었는데
항상 얘가 t면 얘는 EAT였어. 기억나? 왜냐면 AX 제곱을 미분하면 EAX잖아. 그러니까 얘가 t면 얘는 EAT라고 기본적으로. 얘가 마이너스 20이라는 얘기는 얘가 10이라는 얘기라고. 10. 11로. 얘가 10이면 얘는 얼마겠어? 100이겠지. 그럼 요거 마이너스 해서 함수가 있다고. 마일 넣으면 얼마나? 마일 넣으면 8 나오죠. 8. 108이라고. 이렇게 나오나? 100이 아닌가? 100이 아닌가? 뭐가 이상한가? 200? 왜지? 아니 원래 10 가면 10의 제곱하자.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라 얘는 접선이잖아. 이거잖아. 응,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답이 뭐죠? 답은 나도 모르겠어요. 64? 뭐 하는 건데 이게? 아 곱하는 거구나. 그럼 맞겠죠. 음, 됐죠? 얘랑 이제 곱하면 날라가죠, 그죠?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만족하죠? f에 x 플러스 y 너는 fx 더하기 fy 더하기 2xy 이 상태. 그리고 f'용은 마이너스 a래요. 일단 관계식을 이렇게 주고 나면 우리가 맨날 이제 대입하고 도함수 구하고 하는 방법으로 이제 f'x를 구했거든. 먼저 f0이 얼마가 나오냐면 0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 도함수의 정의 식 써보시면 원래 얘가 이제 이렇게 됐었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x 플러스 h 빼기 fx인데 이제 요 자리에 니가 대신 들어가는 거죠. 요 구조가 이제 들어갑니다. 이렇게. 다만 y 대신에 h를 넣어주시면 되고, 그래서 분자식이 뭘로 바뀌냐면 너에서 fx를 뺀 거니까 이 부분은 없어지고 요거 두 개만 남아요. fh 더하기 2xh 그죠? 나누기 h인데 이렇게 따로따로 이 부분 따로 써주시고 너는 이렇게. 근데 이게 뭐의 정의냐면 f'0의 정의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가 너의 도함수로 구한 거예요. 자,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SA라는 거는 0부터 1까지 너의 정적분이고 0부터 4까지 SA를 A에 대해서 다시 정적분한 그 값을 한번 구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fx가 여기서 나오죠. fx는 x제곱 마이너스 ax 자 이런 식으로 일단 나와요. 그리고 SA라는 게 너를 이제 정적분을 하긴 했는데 절대값을 씌워서 그래서 SA는 0부터 1까지 절대값 x 제곱 빼기 ax 자 이렇게 되는데 요 이제 a 값에 따라서 요 정적분 값이 좀 달라지겠죠, 그죠? 요 함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을 텐데 마이너스 a 지금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0 여기가 a 뭐 이런 상태일 것이고 0부터 1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0부터 1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a라는 게 1보다 큰지 아니면 1보다 작은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뭐 정확히 1이 될 수도 있겠지만 등호는 아무 쪽에 들어가도 상관은 없다. 그래서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누셔야 돼요. 첫 번째, a가 만약에 1보다 작다면 이런 상태죠? 그럼 이 부분의 넓이에요. 그럼 이 부분의 넓이는 여기는 넓이 공식 6분의 a 3승이 나오고 더하기 얘는 그냥 정적분 하시면 돼요. a부터 1까지 x제곱 빼기 ax 정적분을 해보시면 3분의 1 빼기 a 3승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a 1 빼기 a 제곱이죠.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너가 이만큼이 플러스 2분의 a 3승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3분의 a 3승이니까 플러스 6분의 a 3승이 되네요. 요거 맞나? 약간 이상한데? 마이너스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왜 플러스가 나오지? 잠시만. 아니다. 이게 나온 게 맞다. 자, 다음에 a 제곱이 있나요? a 제곱은 없죠? 여기 a가 있죠? 마이너스 2분의 a. 너가 플러스 3분의 1. 요만큼이 a가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그 다음에 a가 1보다 커나 같은 경우에는 0부터 1까지 이 부분이죠, 그냥. 요거 정적분하는 거니까 0부터 1까지 주어진 함수를 그냥 정적분을 하시면 되는데 마이너스를 붙여서 정적분을 해야 되죠. 0부터 1까지 정적분하고 마이너스 붙일게요. 얼마 나오냐면 3분의 1 빼기 2분의 a 나오는 거 맞아요? 마이너스 붙인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2분의 a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옵니다. 자, 이제 우리는 SA라는 이 함수를 A에 대한 범위에 따라서 두 가지 식으로 이렇게 구해놨어요. 그러면 다시 SA를 0부터 4까지 정적분을 하겠다는 거는 요거를 0부터 1까지 정적분을 하시고요. 요거를 1부터 4까지 정적분해서 더하는 거는 이제 계산이 되겠다. 괜찮아요? 요거는 이제 요식까지 나오면 끝이에요, 사실은. 요식까지 나오는 과정이 핵심은 뭐냐면 SA를 여기까지 오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아. 근데 A 값에 따라서 상황이 두 가지 상황이 존재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하기도 하고 0부터 1 사이가 요 A보다 이제 1이 작은 경우에는 구간을 나눌 일이 없는 거고 A가 1보다 작은 경우에는 구간을 나눠야 되고 이렇게 계산만 하시면 된다. 넘어간다. 40번. 자, 이번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2차 함수인데 너랑 서로 이렇게 수직이네요. 그때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봐라. 중요한 거는 지금 요 y는 x랑 a라는 접점에서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는 거는 a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돼 있고 얘가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수직인 너가 있는 거고 이렇게 너가 수직. 근데 어차피 우리가 넓이라는 거는 이것을 적당히 평행이동을 하더라도 여전히 넓이가 달라지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나는 어떻게 평행이동을 사실은 할 생각이었냐면 이렇게 너를 원점으로 이렇게 데려와 보려고. 그럼 봐봐. 얘가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여기는 x좌표가 얼마 하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x좌표 얼마가 돼야 돼? 아까 내가 요 길이와 기울기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얘는 지금 최고차 한계수가 1짜리 함수인 그냥 x제곱이에요. 그럼 너가 마이너스 1이야. 여기가 기울기가. 그럼 요 길이는 얼마가 돼야 돼? 얘가 이렇게 되는데 a가 1이고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2분의 1 나와요.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죠. 그래서 자, 그럼 요 근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왔어. 또 다른 이근을 알고 싶은데 어차피 얘는 너랑 기울기 1짜리인 직선인 x 플러스 k라는 녀석이 만났어요. 그죠? 그럼 이항을 시켜보면 모든 근의 합이 얼마가 나와요? 1이 나와야 되죠. 근데 하나의 실근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넌 얼마예요? 여기서 모든 근의 합이 얼마? 얘가 근이 얼마? 그러니까 넌 얼마? 근각계수 관계 이렇게 쓸게요. 우리가 실근을 아는 경우에 근각계수의 관계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요 길이가 나오죠? 2짜리죠, 2. 끝이죠? 6분의 2의 3승이고 끝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제 넓이 같은 거나 선분 길이나 이런 요소들은 내가 구하기 편안한 환경으로 평행이동을 해서 풀어내는 방식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물론 이대로 구해도 돼요. yx랑 해갖고 이 a 값 구해서
뭐 해도 되긴 되겠죠. 가능은 하겠지만 딱 추천하진 않는다. 49번. 자, 이번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2차 함수랑 3차 함수랑 마이너스 1,9에서 공통인 접선을 갔나봐. 그죠? 근데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한번 구해봐라. 일단 뭘 보셔야 되냐면 요게 지금 어쨌거나 서로 빼보시면 이렇게 나오나? 4x 3승 더하기 6 빼기 ax 6 빼기 a의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인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 x 이렇게 그 다음에 빼기 5가 되죠? 빼기 5 자, 이렇게 요런 상태인데 얘가 이제 마이너스 1에서 접하는 거니까 4의 x 빼기 1의 제곱에다가 이렇게 돼야 되죠. 그죠? 플러스 1이다. 미안해. 플러스 1. 지금 둘이 마이너스 1에서 접한다는 거는 서로 빼면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두 번 가져야 되죠. 그죠? 함수값과 미분계수가 같은 상황. 그러면 잘 보시면 누구를 알 수 있을까? 누구를 이용해서 얘를 구할 수 있을까? 원래 우리가 알파를 보통 뭘 이용해서 많이 구했냐면 합을 이용해서 많이 구했거든. 너 곱을 이용하면 되죠. 얘를 알잖아. 그럼 곱이 4분의 5가 나와야 되는데 얘가 지금 근이 이렇게 돼 있어. 넌 4분의 5냐? 실제 이렇게 생겼어요. 실제 이렇게 생겼고. 그래? 그럼 다 했네? 그럼 AP 값 다 나오네? 구하는 넓이를 보고 싶은 건데 어차피 이 넓이라는 거는 함수끼리 서로 뺀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정적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함수끼리 서로 뺀 게 바로 이 녀석이죠? 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근데 요거 계산해 보시면 음수 나와요. 이게 음수가 나온 이유는 내가 지금 현재 3차에서 2차를 뺐잖아. 근데 그림을 잘 보시면 3차 함수보다 2차 함수가 더 위에 있죠. 3차에서 2차 빼면 음수 나오겠지 사실은. 이 함수 값들이 다 음수가 나와요. 즉 요거에다가 마지막에 마이너스를 붙여주셔야 돼요. 아니 그냥 절대값 씌우든가. 이렇게. 어쨌거나 A, B를 굳이 구할 필요는 없다. 원래는 이걸 어떻게 푸냐면 너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한 게 9고 너에다가 미분을 해서 또 마이너스 1 대입한 게 서로 이제 같고 이런 식으로 해서 A값, B값 두 개 연립해가지고 이제 구한단 말이야. 근데 그거보다는 한 번에 빼가지고 요렇게 식을 한 번에 잡는 게 훨씬 더 간단하죠. 그죠?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괜찮은 정원? 54번. 자, 3차 함수 fx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을 해요. f'x는 일단 a와 b를 근으로 갖고 근데 a, b는 일단 실수이고 방정식 절대값 fx는 f0은 정확히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옳은 거를 골라봐라. 일단 요 F0이라는 게 0보다 클까? 작을까? 같을까? F0에서 이거에서 알 수 있거든 사실은 절대값 fx는 F0이 한 개의 실근인데요. 여기서 F0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 F0은 어차피 셋 중에 하나야. 양수거나 음수거나 0이거나 셋 중에 어느 거게? 얘가 음수면 어떻게 될까? 실근이 몇 개가 나올까? 이렇게 절대값 함수에 대한 실근은 항상 오른쪽이 0보다 커나 같을 때만 본다고 그랬거든? 이게 왜 그랬냐면 얘가 0보다 커나 같아요. 그럼 얘가 만약에 0보다 작으면 실근을 가질 수가 없죠. 그죠? 절대값 함수는 항상 모든 값이 0보다 커나 같기 때문에 0보다 작은 값을 가질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너가 음수가 될 수가 없다고. 자, 만약에 양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죠. 근데 fx에다가 f0이랑 마이너스 f0을 두 개를 갖다가 그으면 실근이 한 개가 나올 수는 없죠. 왜? 3차 함수라는 거는 아무리 적어도 몇 개의 교점을 가져요? 3차 함수에다가 하나를 그으면 최소 몇 개의 교점을 가져? 최소 하나죠. 근데 두 번을 긋잖아. 위로 한 번, 아래로 한 번 그으니까 최소 두 개가 나와요. 즉 얘는 두 개 이상이 나옵니다. 즉 한 개의 실근을 갖는 상황은 0일 때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F0이 0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 F0이 0이고 기억번, 니은번 만약에 AB가 이런 대소관계를 갖는다면 절대값 fx는 x는 0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림 한번 그려보시면 도함수 이렇게 있고 너가 AB 이쪽이 0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럼 대충 그림 그려볼게요. 극대, 극소 이런 모습이 나올 것이고 뭐 F0 0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뭐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F0 0이니까 X축이 이렇게 지나가야 되죠? 근데 fx는 f0을 해봤을 때 이렇게 안 지나가죠. 즉 f0, 0의 위치는 어디 있어야 되냐면 너보단 좀 한참 왼쪽에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생겼는데 x는 0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가 맞죠? 이런 모양이 나오죠. 애초에 실근이 한 개였잖아. 그 한 개의 실근이 요거야. 0일 때야. 무기? 잡으면 5분 일찍 보내줄게요. 자, 디귿번 a보다 b가 더 크고 절대값 fx-fa가 x는 딱 k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면 k는 양수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일단 너가 A, 너가 B. 근데 절대값 fx 빼기 fa의 미분 가능성이라는 거는 fx에다가 fa를 갖다 긋는 거죠. 이렇게. 근데 fa는 무조건 이렇게 긋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절대값을 씌운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접하고 여기서는 보시다시피 접하지 않죠. 접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미분 불가가 되죠. 이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은 이것이 언제 0이 되는지를 관찰하는 것이었고 너가 0이 된다라는 거는 fx와 fa가 만난다와 똑같고 그때 만나되 접하지 않으면 미분 불가라고 했어요. 접하면 이제 미분 가능이 됐죠. 근데 보니까 여기서 미분이 안 되는데 그럼 이 k 값은 0보다 큰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잖아. 근데 여기가 이제 k라는 건데 그럼 0이 어디 있다는 소리야? 0은 지금 어쨌거나 실근이 하나밖에 없어야 되거든? 즉 0은 예를 들면 이런 데가 가능해요. 이런 데가 0일 수 있어. 근데 꼭 여기가 0이 돼야 돼? 아니죠. 0이 어디 있어도 돼요? 이렇게 있어도 돼요. 여기가 0이 돼도 돼요. 즉 K를 기준으로는 0은 양쪽에 존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디귿번이 틀렸죠. 자, 됐고 이제 수능 끝난 지도 좀 됐고 어떻게 슬슬 좀 마음의 준비를 잘 하고 있나요? 딱 한 10개월? 10개월 정도? 11개월? 11개월 정도만 바짝 하시고 별로 없어요. 어차피 속도 가속도 우리가 한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아서 사실 뭐 수환이 그때 혼자 왔을 때 되게 힘들어했는데 한 번은 혼자 수업했고 한 번 둘이 수업했거든. 혼자 수업할 때 내가 옆에 딱 앉아가지고 둘이 같이 나란히 앉아서 수업했거든. 판서 수업 안 하고 완전 개인 수업을 했거든 그냥.
사실은 뭐, 그렇죠. 사실은 그런데, 기분은 이득 보는 기분이 아니죠. 자, 오늘 잘 이기고 있을까? 또 강철 심장 갔겠지. 봅시다. 오늘은 속도, 가속도, 거리, 속도, 가속도, 거리. 이쪽 용어에 대한 정리 간단하게만 좀 하고 바로 문제로 들어갈게요. 일단 기본은 너가 위치였죠, 위치? 위치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 위치를 이제 미분을 해서 우리가 속도를 얻었어요. 속도. 이 속도라는 것에서는 부호가 곧 방향을 뜻했죠. 이 부분이 일단은 표현상 되게 많이 나왔었고, 무슨 뭐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는 둥, 아니면 두 점이 서로 같은 방향,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둥, 아니면 뭐 출발할 때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간 뭐 그런 길이를 구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뭔가 운동 방향에 대한 표현이 나오면 속도의 부호를 본다 였고, 이거를 미분하면 이제 가속도가 나왔죠. 보통은 A로 쓰고, 이쪽은 뭐 특별히 이거에 대한 표현은 잘 안 나옵니다. 가속도는 그냥 가속도가 얼마다, 뭐 가속도를 구해라 라든지 뭐 그 정도만 주고, 이 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 속도를 미분을 해서, 아니지, 위치를 미분을 해서 속도를 얻어지기도 하지만 이쪽에서 적분을 했을 때 정적분을 이용해서 뭘 구할 수가 있었냐면 위치의 변화량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변화량. 무슨 얘기냐? 애초에 V라는 거는 너를 A부터 B까지 정적분을 한다고 치면 사실은 너는 속도의 도함수이기 때문에, 위치의 도함수이기 때문에, 그럼 너를 당연히 부정적분하면 X가 나오겠죠. 그래서 X에 B에서 X에 A를 빼는 방식으로, 요게 이제 위치의 변화량이었어요. 위치 변화량. 그럼 보시다시피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거는 부호가 존재할 수 있죠. 얘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요. 그럼 이 부호가 존재하지 않는 형태가 뭐가 있었냐면 바로 그 총 이동거리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속도에 절대값을 씌워서 정적분을 한다라고 치면 A보다 B가 크다면 얘는 이제 0보다 항상 더 커나 같기 때문에 0보다 커나 같은 걸 정적분을 하면 당연히 0보다 커나 같은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총 이동거리라고 불렀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제 단순하게 이제 얘를 이렇게 빼가지고 구하기는 좀 어려웠었고, 요 같은 경우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예컨대 x가 이렇게 생겼다면, 예컨대 여기가 a고, 예컨대 이런데 b가 있어. a부터 b까지 총 이동 거리를 본다는 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시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시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함수값의 변화량을 이제 부호와는 관계없이 쭉쭉쭉 더해 나가는 거였죠. 예컨대 여기가 뭐 5고, 너가 8이고, 2고, 여기가 10이라고 한다면 실제 저 값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만큼이 3 더하기, 이만큼이 6 더하기, 이만큼이 8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만큼이 뭐가 되냐면 총 이동 거리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이제 표현들이 있었다. 총 이동 거리는 되게 잘 나와요. 이번 수능에도 나왔어요. 이동 거리에 대한 거 나왔으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고3 때 모의고사를 보다 보면 그냥 정적분을 해서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좀 덜어 있습니다. 속도 해갖고 마지막에 총 이동 거리를 구해라 했는데 속도를 그냥 정적분을 해서 위치 변화량을 구해놓고 답을 요걸로 이제 적어가지고 이제 틀리는 경우들이 좀 있고,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총 이동 거리에 대한 거는 항상 절대값을 씌워서 정적분을 하셔야 된다는 거. 요거 이제 문제 좀 볼 거고,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변화율 있었죠? 시간에 대한 변화율. 변화율.
엄밀히 말하면 속도라는 것도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죠. 그죠? 얘는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본 게 속도예요. 그죠? 어떤 위치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변화율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이제 속도라면 얘는 시간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율을 보는 거예요. 예컨대 길이, 넓이, 부피 등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건데 주로 이렇게 세 가지를 보고 뭐 좌표를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두 점에 무슨 중점에 무슨 뭐 변화율을 구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근데 주로 이제 이렇게 세 가지가 많이 나오고 길이의 변화율의 대표적인 거는 이거였죠. 가로등 문제 있었어요. 가로등 문제. 이렇게 사람이 있어서 이쪽에 이만큼 그림자. 그래서 그림자 하나는 뭐였냐면 그림자 끝에 속도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고 두 번째는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어요. 항상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물어보는데 그림자 끝의 속도라는 거는 이 사람이 여기 밑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이만큼을 말하는 거고 이만큼을 이제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고 미분해서 구하는 거였고 그림자 길이 부분은 이 부분만 보는 거였어요. 너가 이제 길이, 너가 그림자 끝의 속도 이렇게 요거 풀어낼 때 이제 이렇게 수열발 내려가지고 너와 너의 닮음을 이용해서 풀었죠. 닮음 이용 이 정도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뭐 넓이와 부피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도형들이 나와요. 넓이는 사실은 좀 쉽고 부피가 약간 어렵게 나오거든. 부피 중에서 특이한 것들이 있었는데 보통 이제 대표적인 예로 드는 게 이렇게 생긴 원뿔 모양에다가 이제 뭐 물을 채우는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조금 어려운 걸로 어떤 게 간간히 나오냐면 이렇게 생긴 예를 들어 정사면체가 있다고 칩시다. 정사면체 근데 뭐 이 정사면체 안에다가 내가 또 얘도 뭐 똑같이 이제 물 같은 거를 채울 수 있겠죠. 얘를 어디서부터 채워볼까? 밑에서부터 채워볼까요? 이렇게 약간 그 너네 그 커피 우유 중에서 이렇게 생긴 커피 우유 뭔지 아니? 그 느낌 나죠? 약간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제 높이가 뭐 얼만큼 뭐 올라간다 한둥 해갖고 이 부분에 이제 부피를 구하게끔 본 적은 없어요. 본 적은 없는데 그럼 거꾸로 나 같으면 거꾸로 풀겠죠? 왜? 윗부분 꼬다리 구하기가 쉬우니까. 윗부분은 사실은 닮음이죠. 전체 큰 부피에 대한 닮음이에요. 사실은 너의 삼성 대 너의 삼성의 비를 가지고 금방 구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 부분만 잘 구해주시면 요 밑에는 전체에서 이제 빼가지고 그냥 구해버린 이런 서울 우유 문제 같은 것도 이제 충분히 낼 수는 있다. 본 적은 없습니다. 본 적은 없어요. 이런 문제를 내면 너네가 밑에 거 이제 요거 이제 어 삼각뿔이죠. 삼각뿔 대라고 부르는데 삼각뿔 대 삼각뿔 대의 부피는 어차피 위에 거에서 빼서 구해요. 그러니까 전체에서 위에 뿔을 빼가지고 전체 삼각뿔 큰 거에서 요 삼각뿔 작은 걸 빼가지고 구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피를 구하는 방식 자체도 밑에 걸 직접 구하려고 하지 말고 전체에서 위에 거 빼는 게 훨씬 더 간단하겠죠. 본 적은 없습니다. 본 적은 없는데 내가 학교 선생님이라면 이런 것도 한 번쯤은 낼 법은 하다. 자, 문제 좀 봅시다. 문제 몇 개만 풀고 좀 쉴게요. 자, 오늘은 종강이기 때문에 일단 한 번 종강이자. 아니, 뭔 파티를 내. 뭔 소리야. 아니, 종강이라는 게 이게 한 번 돌았다고 다시. 종강, 그 종강이 아니고. 종강은 아니고. 2회독. 뭐, 다음 주에. 아, 다음 주에 우리나라 월드컵 경기 언제 하지? 월요일 10시? 그래? 10시. 일찍 끝내줄게요. 그거야 뭐. 어렵지 않지. 옛날에 월드컵 아니고 한일전 평가전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한 2년 전인가? 근데 그때 시간이 저녁 8시인가에 하는 거야. 8시 수업 때. 8시에 보내줄 순 없잖아.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이거 다 보고 끝나고 우리 수업 12시까지 하고 갈래? 그랬더니 그러겠대. 그래서
애들 치킨 시켜놓고 이제 8시부터 봤는데 그때도 개 씹노잼 0대0 경기 나와가지고 애들이 막 괜히 봤다고 괜히 봤다고 그랬던 기억이 있죠. 건강이라는 게그 아니, 아니 과정이 한번 속도 가속도니까 한번 다 돌았다고. 다음 주에는 범위를 가리지 않고 기출을 위주로 볼 겁니다. 아이 놓쳤어 개새끼. 자 봅시다. 요거 응? 뭐 손해볼 게 뭐가 있어. 자 봅시다. 일단 1번 볼게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 T에서의 위치를 각각 다음과 같이 했었고 PQ의 밑줄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 두 번.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 두 번. 그럼 어쨌거나 속도가 같아지는 거니까 너를 서로 미분을 해서 같아지는 거죠. 그러면 미분을 해서씩 써볼게요. 좌변은 3, 아니지? 2, T3승 마이너스 T제곱 우변은 4T 플러스 K가 되겠죠? 이것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게 아니죠. 어떤 실근이었죠? 항상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 맞아요. 양의 실근. 이게 이제 속도가 속도 단원에서의 어떤 고유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문제에서 뭔가 양의 실근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전혀 없지만 우리는 t라는 값은 시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0보다는 클 때 정의가 되어 있다는 게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3차 함수 그려놓고 양의 실근의 방식으로 봐주셔야 되고 그 다음은 이제 쉽죠. 넘어가서 요거 K 이거 그리기 위해서 다시 미분하겠죠. 미분을 해보시면 이렇게 나오나? 너는 왠지 t가 1 들어가면 되죠? 1 들어가면 되고 둘의 곱이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1이랑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그림 그려보시면 너가 마이너스 3분의 2 1 요즘 이제 이런 걸 인수분해를 할 때 선생님은 일단은 하나를 대입을 해서 찾아요. 1은 찾기 쉽죠? 그 다음에 그냥 근과계수 관계를 쓰는 게 좋더라고. 그래서 곱이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나머지 하나가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버릇했는데 그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갖다 그어야 되는데 0은 한 이 정도 있을 것이고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이라는 거는 K가 0보다는 좀 작고 이렇게 1에서의 함수값보다는 좀 커야 되죠. 1에서의 함수값은 얼마냐면 대입하면 마이너스 3 되는 거 맞나요? 범위 이렇게 나오죠. 정수의 개수니까 두 개가 되겠죠. 0일 때 동 안 들어갑니다. 이거 괄호에도 써있죠. 단 출발하는 순간은 제외한다. 보통 이런 얘기가 없어도 t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아니라 그냥 0보다 클 때, 이때를 위주로 문제를 거의 출제합니다. 2번 이번에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원점을 동시에 출발을 했고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의 위치가 다음과 같은데 밑줄 PQ 사이의 거리가 최대. PQ 사이의 거리가 최대. 두 점 사이의 거리와 한 점의 총 이동 거리는 전혀 다르다 그랬어요. 한 점의 총 이동 거리는 속도의 절대값인 속력을 정적분을 하면 된다고 했고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거는 두 점의 위치를 서로 빼고 역시 절대값을 씌우는 방식으로.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거는 각각의 위치를 서로 빼서 절대값을 씌운 절대값 어떻게 되냐면 3분의 1 t3승 마이너스 t제곱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서로 뺐어요.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뺐어. 범위는 0부터 3 사이래. 그 순간에 PQ의 위치와 속도를 각각 구해달래. 어쨌거나 언제가 최대인지를 한번 봤더니 너를 그림을 그려보시면
0에서 접하고 3에서 근을 갖는 형태죠. 이렇게 생겼는데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이런 모양이 나왔을 것이고 어차피 t라는 건 범위가 0부터 3까지니까 언제 최대가 되냐면 t가 2인 순간에 이제 최대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t가 2에서의 위치와 속도 구하시면 돼요. t에다가 2 대입하시고 미분해서 또 2 대입하시고 계산하시면 끝나는 간단한 문제. 3번. 자, 시속 108km의 속도로 달리던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은 후 t초 동안 움직인 거리는 다음과 같대요. t초 동안 움직인 거리가 2차 시계 형태라는 것은 t초 후의 속도는 1차 함수 형태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원래가 108의 속도로 가다가 1차 함수 형태로 속도가 감소하는 상황이야. 브레이크를 밟았으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 속도는 감소를 하겠죠. 뭔가 정지를 했어. 일단 처음의 속도는 얼마였을까요? 단위 자체가 지금 초속이거든. 초속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얘는 시속 108km라는 거는 3600으로 나눠주면 얼마 나와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나누기 이렇게 요거 없어지고 너가 3이죠? 30이죠? 30. 그래서 초속 30m입니다. 30. 이렇게 나와요. 초속 미터로 바꾸란 소리야. 킬로미터를 미터로 바꾸려면 곱하기 1000. 그러니까 시속을 초속으로 바꾸려면 나누기 3600. 근데 5초 뒤에 정지했대. 이렇게 정지를 했고 그랬다가 다시 정지를 하고 나서 3초 동안 정지한 후 다시 가속 페달을 밟아 출발을 했는데 요 S초 후에 너의 속도는 다음과 같대요. 여기서 일단 여기가 8이 됐고 지금 중요한 거는 다시 가속 페달을 밟았고 가속 페달을 밟은 시점부터 S초 후의 속도가 다음과 같은 또 2차 함수가 된대. 그때 너가 10초 동안 움직인 거리를 구해봐라 라고 하고 있고 원래는 지금 T축은 여기서부터 이제 브레이크를 밟은 거죠. 브레이크는 여기서 밟았고 가속 페달은 여기서 밟았어요. 즉 T만큼 갔을 때 속도 T에 대한 속도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는데 중요한 거는 가속 페달을 밟은 지 S초가 지난 시점에 다음과 같은 2차 함수가 된다는 거는 다시 여기부터 이제 2차 함수의 형태로 예컨대 뭐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축이 달라요. 여기는 지금 여기서부터 새로운 축으로 함수가 다시 시작한다고 보면 돼. 여기서 함수 하나 끝났고 요 8초인 시점부터 다시 0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S는 0. 요때. 자, 여기서 A와 B를 그냥 구할 수가 있습니다. A, B를 구해줘야지만 우리는 이쪽에 2차 함수를 구할 수가 있거든. 먼저 A, B는 얼마가 나오죠? 얘는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6짜리 맞나요? 이거 아니야? 이렇게 생겼죠? 이쪽에서가 이게 나온다는 거야. S인가? 그죠? 이렇게. 그럼 0과 5를 근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겼죠? 너가 0이고 S 입장에서는 여기가 0이고 S 입장에서 여기가 5인 거예요. 이렇게.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10초까지의 너의 움직인 거리를 구하고 싶대. 그럼 봐봐. 여기 움직인 거리는 그냥 이만큼 넓이를 구해주면 돼요. 얼마 나와요? 이거 75 나오죠? 그 다음에 정지해 있다가 다시 우리가 넓이를 구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10초까지라서 여기가 8이면 한 요 정도가 10이에요. S 입장에서는 2인 순간인 거죠. 요거 정적분해서 계산하셔도 되고 연결해서 너 더하기 너로 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숫자로 계산이 잘 되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렇게 두 가지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볼게요. 자, 이만큼 2죠? 근데 너가 이 부분의 넓이는 6분의 1에 2의 3승인데 최고차항이 마이너스 6이기 때문에 그냥 8이 나와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만큼 밑변 2죠? 너의 높이는 얼마일까? 너의 높이라는 거는 너를 여기다가 2를 대입을 한 건데 2 대입하면 얼마 나오죠? 60 빼기 24니까 36 나오나요? 니니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36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는 최종적으로 44가 나온다. 이렇게. 답은 119가 나오겠죠. 그죠? 답이 없네요. 브레이크를 밟은 시점부터 10초. 잠시 5, 3. 그럼 이 부분이 계산이 잘못됐는데 75, 44? 뭐가 안 맞지? 6분의 1, 2의 3승. 요거 맞고 너가 2, 너에다 2를 넣고 60 빼기 60 빼기 24 하면 36 아니야? 36. 그럼 뭐가 이상하지? 밑변 2, 높이 곱하기 2분의 1. 다를 게 없는데? 잠깐만. A, B. 아하. A, B를 잘못 구했네. 씨부라. 얘는 속도고 아까 요 A, B는 뭐였냐면 t초 동안 움직인 거리가 AT제곱 더하기 BT였어요. 그럼 원래가 마이너스 3t제곱 더하기 30t죠. 이 부분이 잘못됐어요. 이 부분 잘못됐죠? 얘가 A예요. 이렇게 돼야 돼요. 요 상태. 이렇게. 요것만 다시 구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4가 되고 얘가 10이 되기 때문에 48 되나요? 2 들어가면? 그러네. 52가 되네. 52. 죄송. 127 나오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4번. 4번도 비슷해요. 4번까지 여기다 쓸까? 자, 일직선의 선로 위에 있는 두 기차역 사이의 거리는 2255m입니다. 근데 A역을 출발했고 T초 후의 속도는 즉 T초에 대한 속도식이 다음과 같은 2차식 이 기차의 속도가 24m per 초가 되는 이후에는 속도를 유지하면서 달리다가 어느 순간 브레이크를 밟아 그 시점부터 다시 T초 후의 속도가 이렇게 생겼을 때 A역을 출발한 기차가 B역에서 정지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몇 초인가? 4번 같은 이런 문제가 이제 사실은 약간 어려운데 자, 상황을 먼저 보시면 처음에는 2차 함수 형태죠. 처음에 이렇게 2차 함수 형태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정확히 24가 되는 순간 24 여기가 24가 되는 순간부터는 이렇게 상수함수로 가요. 상수함수로 가다가 다시 브레이크를 밟은 시점부터는 마이너스 1.2t 플러스 24니까 이렇게 기울기 마이너스 1.2짜리로 이렇게 감소합니다. 너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2예요. 그럼 내가 높이가 24니까 여기는 얼마겠어? 너 대 너가 5대 6 아니야? 10대 12 아니야? 20이죠? 그만큼. 그 다음에 언제 24가 되는지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너는 요거 0.15 t제곱 플러스 6t 요거 0.15를 24에다가 나눠주시면 얼마 나오니? 100을 곱하고 15를 나누면 되나? 그죠? 100분의 15니까 그럼 2400 나누기 15 하면 얼마니? 너는 4800 나누기 30이랑 똑같네. 480 나누기 30이니까 16, 160 되나요? 160, 그죠? 그럼 t가 10일 때네요. 그죠? 10 들어가면 너가 160 곱하기 너 하면 딱 24 나와요. 인수분해 한 거야 그냥. 자, 현재 이 상태입니다. 현재 이 상태예요. 요만큼 10이야. 문제에서 사실 궁금한 거는 이게 얼마냐는 거야. 왜냐면 내가 여기가 A역이 있고 여기 B역까지 온 거거든 이제. A부터 B역 사이의 거리가 이동한 시간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건데 기본적으로 거리는 우리가 2255라는 걸 알아요. 그럼 난 이 부분을 K라고 논다면 이 K라는 값은 뭘 통해서 구할 수가 있냐면 이 넓이가
2255가 된다는 걸 통해서 구할 수가 있죠. 일단 여기 넓이는 쉬워요. 너는 120 되겠죠, 그죠? 이렇게 여기만 구하면 되겠네. 여기는 어차피 24K잖아. 즉 너 더하기 너 더하기 너가 2255가 되니까 여기를 구하면 당연히 K값이 나올 거예요. 맞아요? 자, 여기는 어떻게 나올까? 0부터 10까지 이거를 정적분을 하시면 되죠. 근데 정적분을 하느니 어차피 여기도 10이라는 걸 알고 여기도 24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역시 이렇게 보조선 삼각형에서 이만큼을 빼시는 게 훨씬 편해요. 그죠? 이거 정적분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낫다는 거 보여요? 요거는 얼마냐면 얘가 120인가? 아, 미안해. 얘가 240이구나. 요거는 이제 120이죠? 120에서 이만큼을 빼면 되는데 즉 여기는 얼마가 나오냐면 120 마이너스 6분의 최고창 0.15 에다가 10의 3승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 괜찮아? 뭐가 이게? 25? 그러네. 10, 5, 25 나오네요. 25 나와요. 그러면 99 나오죠. 55 나오죠? 95 나오죠? 95? 95가 나옵니다. 그러면 너 더하기 너 더하기 너가 너 이렇게 되겠죠? 즉 24K는 빼기 2, 3, 3, 5 계산해 보시면 1920 나? 그러네. 이렇게 약분 될 것 같은데? 3으로 약분, 8로 먼저 약분하면 8로 약분하면 2, 4, 0 3으로 약분하면 80 그죠? K는 80이 돼. 됐어요? 답은 너 더하기 너 더하기 너니까 110이 되겠다. 답은 3번에 있죠? 4번 같은 거는 여러분이 봤던 속도 가속도 문제 중에서는 다소 어려운 편이죠. 그죠? 이런 게 좀 어려워요. 넘어갑니다. 속도 가속도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어차피 시간에 대한 변화율은 수능에 안 나온다. 속도 가속도는 수능에 반드시 한 문제는 나온다. 어렵건 쉽건. 재밌니 태어나? 중요한 일이 있니? 카톡 광고가 소정의 목적을 달성했네요. 자,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시각 T에서의 위치가 다음과 같아요. 위치. 근데 출발할 때의 밑줄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를 나타낸 걸 구해봐라. 일단은 운동 방향을 보려면 너의 속도를 구해야겠죠. 속도의 부호를 봐야 되기 때문에 속도를 구해서 하시면 되는데 요건 이제 일단 약간 하수. 사실은 요거 위치식을 딱 보는 순간 나는 위치 그래프 그릴 수 있죠. 이거 어떻게 생겼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잖아. 맞아? 그러면 출발할 때 운동 방향은 양의 방향이야, 음의 방향이야? 양의 방향이죠. 왜냐면 접선의 길이가 양수니까. 맞아요? 그럼 내가 실제로 보고 싶은 거는 감소한 구간을 보는 거죠? 이만큼 보는 거죠? 그럼 넌 얼마야? 여기가 1일 때죠. 그러니까 뭐에서 못 빼면 돼? 움직인 다시 거리라고 하고 있잖아. 내가 위치의 변화량을 물어봤어? 아니죠. 움직인 거리를 물어보고 있지. 그러면 F3에서 F1을 빼는 게 맞아? F1에서 F3을 빼는 게 맞아? F1에서 F3 빼는 거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거는 1부터 3까지 내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건 맞거든? 그렇다고 내가 1부터 3까지 이렇게 하진 않는다고. 이렇게 하면 F3 빼기 F1 나오잖아. 선지에 지금 둘 다 있잖아. F1 빼기 3도 있고 F3 빼기 1도 있고. 근데 그 중에서 F3 빼기 F1이 아니라 F1 빼기 F3이 돼야 된다. 왜냐면 움직인 거리라고 물어보고 있으니까 표현 자체가 무조건 양수가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6번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자, 6번 보시면 이번에는 원점을 동시에 출발해서 역시 수직선을 움직이는 PQ인데 각각의 속도를 줬고 자 PQ를 1대1로 내분한 점이 R 근데 R이 밑줄 다시 원점을
지날 때까지 움직인 거리 이렇게 돼 있죠. 다시 원점을 지난다는 거는 사실은 이 R이라는 점은 원래 원점에서 출발을 했어. 왜냐면 PQ가 둘 다 원점에 있었기 때문에 둘 다 원점일 때 1대2 내분점 해봤자 원점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출발을 했고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오겠다는 건데 원래대로라면 각각의 속도식을 알고 있으니까 PQ의 위치식을 구한 다음에 1대2 내분점을 구한 다음에 걔가 이제 언제 원점을 다시 돌아온지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되는데 1대2 내분점을 각각을 이제 이용해서 하지 마시고 요거를 먼저 1대2 내분을 한 다음에 한 번에 적분을 해서 너의 거리를 찾아주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 V1 너가 이렇게 너는 이렇게 얘네를 1대2로 내분을 합시다. 내분. 즉 무슨 상황이냐면 x1이랑 x2를 1대2 내분하고 후 미분한 것과 얘를 미분해서 V1, V2를 구하고 1대1을 내분한 거는 사실은 결과가 서로 같다는 거예요. 어차피 실수배하고 뭐 서로 더하고 빼는 방식은 미분을 할 때는 실수배를 하고 미분을 하나, 더하고 미분을 하나, 먼저 미분을 하고 더하나, 먼저 미분을 하고 실수배를 하나, 사실 똑같죠. 그래서 요걸 내분점을 먼저 구해서 우리는 요 1대2 내분점 R에 대한 속도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V, R, 너는 1대2 내분위가 3분해가 되겠죠? 1을 너에다가 2를 너에다 곱하는 거죠. 그러면 12, T 3승. 그 다음에 2를 여기다 곱하면 마이너스 18, 너가 마이너스 18이니까 마이너스 36 T제곱. 1을 너에다가 마이너스 4, 2를 너에다가 없어지죠. 이렇게 돼요. 이렇게 생겼어요. 한 번에 쓴 거야, 그냥. 너는 4T 3승 마이너스 12T 제곱이 나옵니다. 짠! 이게 너의 속도예요. 너의 속도식을 이용을 해서 나는 뭘 구할 수가 있냐면 너의 위치식을 구할 수 있어요. 적분 마이너스 그냥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언제예요? t는 4일 때 다시 돌아오죠. 원점으로 올 때까지 동그라미 움직인 거리. 움직인 거리라는 거는 내가 원래대로라면 요 속도를 가지고 절대값을 씌워서 0부터 4까지 정적분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셔도 되고 나는 여기서 이미 위치식을 알 수 있자 위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거든. 사실은 이제 이렇게 생겼죠. 너가 0에서 3중근을 갖고 4에서 근을 가는 함수니까 이렇게 생겼거든.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너부터 너까지 움직인 총 거리라는 거는 너와 너의 위치 차이, 너와 너의 위치 차이를 다 더해줘야 되죠. 어차피 너와 너의 위치 차이나 너와 너의 위치는 같으니까 요거 뭐만 구하면 되냐면 요거 이만큼만 구하면 되죠. 여기 이제 3일 되죠. 3. 왜냐면 3대 1이니까. 근데 너의 3승 곱하기 너가 너였던 거 혹시 기억나? 그럼 이거 27 나와요. 답은 27 곱하기 2가 되겠죠. 요렇게 27 갔다가 요렇게 또 27 간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2배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그냥 3 여기다 대입해도 상관없고요. 원점을 동시에 출발을 해서 움직이는 PQ. 근데 각각 속도 그래프죠. 속도. 다음과 같다. T가 4일 때 PQ는 출발 후 처음으로 만난다고 했고 P가 출발해서 4까지 움직일 때 너는 움직인 거리. 출발할 때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가 P. 그 다음에 Q가 T가 2일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Q라고 한다면 이렇게 P 빼기 Q의 절대값은 4분의 11이다. 뭐 어쩌고저쩌고 구해달래요. 7번도 사실 조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 먼저 그림을 좀 보시면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응? 이 속도 그래프, 속도 그래프.
지금 속도 그래프예요. 너가 지금 V, 너가 W. 지금 여기가 4죠? 잘 보시면 지금 이 구간에서는 P가 더 앞서 있고 더 빠르고 속도가 더 크죠? 이쪽 구간에서는 Q가 속도가 더 빨라요. 그래서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속도의 대소 관계가 바뀌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P가 더 앞서 나가다가 여기서는 이제 요 Q가 좀 더 속도가 빨라요. 상대적으로. 그러면서 여기서 따라잡은 거죠. 요 둘러싸인 넓이 요 부분이 요 위치의 차이예요. 위치의 차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P 입장에서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너가 뭐 넓이를 A라고 하고 이만큼의 넓이를 B라고 한다면 0에서 출발했고 이 순간에 P의 위치는 마이너스 A에 있는 거죠. 플러스 A. 근데 Q의 위치는 이 순간에 어디 있냐면 마이너스 B에 있어요. 이렇게. 그 위치 차이가 얼마만큼 나냐면 A 더하기 B만큼 차이가 난다고. 여기서는 이만큼을 지금 그 수직선 기준에서 0에서 출발했다면 P는 여기 지금 A에 와 있고 Q는 여기 있다고. 이 상태인 거예요. 그랬다가 여기서는 얘는 다시 반대로 가죠. 이쪽으로 돌아가죠. 얘는 다시 양의 방향으로 가죠. 이렇게 오죠. 그래서 이게 만난 거예요. 지금 4초일 때.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출발하여 4까지 움직일 때 출발할 때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가 P래요.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라는 거는 여기가 P라는 소리예요. 이 부분. 이만큼. 출발할 때는 양의 방향이죠. 반대 방향이니까 음의 방향. 이쪽. 음수인 부분이 넓이가 P. 그리고 Q가 출발해서 2초까지 움직인 거리가 Q. 그게 지금 여기에요. 여기가 Q인 거예요, 사실은. 이 부분이 Q. 소문자 Q네. 이렇게. 그리고 P 빼기 Q가 4분의 11. 요걸 줬고요. 그 다음에 0부터 4까지 움직인 거리를 각각 mn이라고 한다면 6배의 m 더하기 n을 구해봐라. 자, 그럼 편의상 이 부분을 a라고 잡고 여기 pq 잡아놨으니까 너를 a, 너를 b라고 여기다 잡을게요. 이렇게 a, b. 그러면 사실은 요 관계식을 그러니까 4초에서 다시 만났다는 거는 a 더하기 q랑 누구랑 넓이가 같은 거냐면 b 더하기 p랑 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 상태. 근데 각각 4초까지 움직인 거리를 mn이라고 했고, 그럼 m이라는 거는 누구냐면 a 더하기 p인 거죠. p라는 점이 움직인 거리는 이렇게 둘러싸인 것들을 이제 더해주면 되잖아. 사실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 부분은 c라고 봐줘야 되죠. a 더하기 p 더하기 c죠. 이렇게 4초까지 둘러싸인 넓이를 다 보는 거야. 여기, 여기, 여기. 그 다음에 거꾸로 우리가 요 함수 기준에서는 너랑 둘러싸인 부분은 Q, B, C가 되겠죠. Q, B, C가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너에서 너를 뺐습니다. 구하고 싶은 거는 요거예요. 빼보시면 없어지죠. 그리고 뭐가 나오냐면 A 빼기 B, P 빼기 Q가 나와요. 이렇게. 근데 A 빼기 B는 누구랑 같냐면 P 빼기 Q랑 같죠. 그래서 너는 사실은 얘랑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걸 알려줬죠? 끝이죠? 문제에서는 여기다가 이제 6을 또 곱한 거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답은 33이 나온다. 8번. 다음은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T에서의 속도를 나타냈고 0부터 D까지 정적분이 0이라는 소리는 어쨌거나 둘러싸인 넓이를 다 더하면 이제 0이라는 소리죠. 근데 뭐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위치에 대한 얘기를 할 거라면 나는 너를 도함수로 갖는 너의 위치 그래프를 그려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지금 얘는 그림이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우리가 증가 감소만 놓고 볼게요. 함수의 모양을 완전히 살리려고 하지 마시고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그 정도만 볼게요. 증가, 감소, 증가죠. 근데 너랑 위치가 같다는 소리는 X축 입장에서는 동일한 위치에서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이런 상황이 돼요. 이렇게 되겠죠. 둘이 위치가 같죠? 이렇게. 기억번 0부터 D 사이에 P가 원점을 지나는 순간이 짠! 존재하죠. 원점을 출발한 거였고 얘가 지금 현재 T축입니다. 니은번 C부터 0까지 정적분이랑 C부터 D까지 정적분이 같다. 그러면 지금 C는 어디 있냐면 여기가 C거든? 그 다음에 0은 여기 있고 D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A고 B는 한 요 정도 있는데 잘 보시면 C부터 0까지의 정적분이라는 거는 X, 0, 빼기 XC죠. 이렇게 너랑 C부터 D까지 정적분은 X, D, 빼기 XC죠. 근데 잘 보면 너랑 0 되는 거 맞아요? 그럼 너랑 당연히 같죠? 그래서 니은번 참이 됩니다. 디귿번 0부터 B까지 위치의 변화량과 B부터 D까지 움직인 거리가 같다. 자, 0부터 B까지의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거는 너에서 너를 뺀 거예요. X, B 빼기 X 0이죠? 너랑 지금 B부터 D까지 움직인 거리. 너부터 너까지를 말하는 건데 움직인 거리라는 거는 요거에다가 요걸 더하는 거죠. 그래서 요건데 X, B 빼기 X, C 더하기 X, D 빼기 X, C. 요게 같은지 물어보는 건데 일단은 X 0은 0이에요. 그 다음에 XD도 0이죠. 그 다음에 XB랑 SB 같죠? 그럼 사실은 네가 0이라고 물어보는 건 똑같죠? XC가 0이냐고 물어보는 거죠? 0이 아니죠? 그죠? 틀렸죠? 됐죠? 그래서 저 문항 표현을 이런 식으로 수식으로 자꾸 바꿔서 할 줄만 아시면 되고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 네 문제가 조금 어려운 게 좀 있는데 12번이 조금 어렵고 9번 괜찮아요. 자, 9번 보시면 9번 방금 한 것처럼 속도 그래프 가지고 위치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그리고 0부터 B까지 절대값 정적분이랑 B부터 C까지 절대값 정적분이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B부터 E까지예요. B부터 E까지 절대값이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 E까지. 그러니까 넓이 합이 지금 잘 보시면 그림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축이 좀 삐뚤어졌는데 자 너랑 요렇게 두 개 더한 게 같다는 거예요. 지금 넓이만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쟤랑은 8번이랑은 상황이 좀 다른 거 보여요? 얘는 너랑 요렇게 두 개 더한 게 같았거든? 즉 양의 방향으로 간 거랑 음의 방향으로 같으니까 너랑 위치가 같은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면 얘는 너랑 요렇게 같아요. 그렇다는 거는 요거 두 개 더한 게 양의 방향 쪽이고 얘가 음의 방향 쪽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양의 방향 쪽이 더 크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양수 쪽으로 갔을 거예요. 그림을 좀 그려보시면 여기서 극대가 되죠. 극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요. 뭐 이런 모습이에요. 기본적으로 0일 때는 위치가 0인지 뭐 이런 얘기는 여기 있네. 원점을 출발했다. 자, 이렇게 생겼죠. 자, 기억번
출발 후 A에서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거 맞나요? 여기는 A가 아니라 B죠? A는 여기 있는데 B일 때다. B일 때. 틀렸고 니은번 0부터 A까지랑 다시 D부터 E까지랑 한 게 A부터 D까지가 된다. 요거 계산을 해보면 되나? 그냥 요걸로 바꿀까요? 니은번? 여기가 지금 너가 A, B, C는 한 요쯤에 C, D, E 이렇게 돼 있는데 정적분을 또 위치로 바꿀게요. XA 빼기 X0인데 0일 때 어차피 0이니까 안 쓸게요. 빼기 XE 더하기 XD가 되겠죠? 너랑 XD 빼기 XA가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죠. 자, 일단 이 부분 없어지죠? 이 부분은 없어질 것 같고, 나머지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인데,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아까 너의 넓이랑 요거 두 개 넓이 더한 게 같다고 그랬잖아. 즉, XB 빼기 X0이죠? 너랑 너부터 너까지 XD 빼기 XB 더하기 잠깐 거꾸로자 거꾸로 넓이니까 XB 빼기 XD다 더하기 XE 빼기 XD 요렇게 즉 요거 두 개 위치의 요 차이랑 요렇게 차이 더한 게 같다는 거죠. 요만큼 너에서 너 뺀 거 다음에 너에서 너 뺀 거 너에서 너 뺀 거 이렇게 없어지죠? 그래서 식을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가 잘못됐나? 아닌데? 맞는데? 그러면 이렇게 될 이유가 있나? XA는 여기 있고 XE는 여기 있죠? 그럼 넘기고 넘겨보면 이 XA는 XE라는 소리 아니야? 그죠? 너의 두 배가 반드시 네가 될 필요는 없죠? 그죠? 꼭 그렇진 않아도 된다. 디귿번 임의의 시각 t는 k에 대하여 0부터 k까지 너의 정적분은 0보다 크다. 디귿번은 xk가 되는 거죠. xk. 그죠? xk 빼기 x0인데 x0은 항상 0이니까 너가 0보다 큰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실제로 여기부터 여기까지 사이에서는 항상 0보다 큰 거 맞죠? 그래서 디귿번은 참이 됩니다. 이건 틀렸어요. 넘어갑니다. 10번, 11번은 되게 유사한데 둘 중에 하나만 할게요. 10번만 할게요. 자, 이렇게 그래프를 주고서 속도 위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문제 중에 10번, 11번의 특징은 뭐냐면 직접 우리가 다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위치의 변화량 같은 것들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정적분 같은 것들을 활용을 안 했죠. 그러니까 직접 계산은 안 했죠. 근데 얘는 요게 이제 다각형의 형태로 직접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고 그림을 좀 그려보면 이렇게 갔다가 상수함수로 갔다가 감소했다가 좀 더 감소하고 다시 증가 대충 이렇게 생겼죠. 여기가 2, 3, 4, 5, 6 너가 마이너스 2 너가 플러스 2 자,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이고 기억번 점 P는 원점을 출발하여 원점을 두 번 지나간다. 얘가 지금 속도식이거든? 출발 자체는 원점을 출발을 했고 두 번 원점을 지나려면 너의 위치가 이제 0이 되는 순간이 두 번 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계속 증가하죠. 사실 얼마만큼 증가해요 이게? 넓이 구해보시면 밑변 4 높이 1 더하면 5 곱하기 2 나누기 2니까 플러스 5가 되죠. 그죠? 얘는 어때요? 2 너가 2 즉 마이너스 2만큼 가죠. 즉
이 녀석은 수직선 기준으로 보신다면 여기 0이 있는데 이만큼 5만큼 갔다가 다시 마이너스 이만큼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 3이에요. 3. 그죠? 즉 원점을 돌아올 수가 없어요. 얘는 속도가 0이 된 순간에 두 번 있는 거지 원점이 두 번 돌아오는 건 아니다. 니은번 출발하여 처음으로 방향을 바꿀 때의 위치가 바로 여기가 5죠? 그죠? 그 다음에 6초 동안 움직인 총 거리는 5, 그죠? 총 7이 되겠죠? 5에다가 2를 그냥 더하시면 된다. 넓이 직접 계산하는 문제이고 넘어갑니다. 자, 12번. 자, 12번 보시면 각각 역시 속도식인데 너의 특징은 뭐냐면 요 그래프 둘 다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요거 보시면 F3 빼기 T랑 F3 더하기 T가 같고 G도 3 빼기 T랑 G3 더하기 T랑 같죠? 그죠? X는 3에 대한 대칭 표현이죠. 이거 선대칭 표현이에요. 그래서 선대칭성을 활용을 해서 문제를 잘 풀어주시면 되고 그림을 그려보시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랑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 모양으로 대충 그려주시면 됩니다. 어쩔 수 없죠. 자, 대칭이나 치고 여기가 2, 3, 4. 요 위쪽 함수가 F고 얘가 G예요. 자, 정적분 0부터 6까지 한 거랑 0부터 6까지 한 게 같대요. 즉, 요 F와 T축으로 둘러싸인 넓이와 G와 T축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같다는 얘기는 사실은 어느 부분이랑 어느 부분이랑 같은 거냐면 요걸 반 딱 쪼개면 반 쪼개도 너의 넓이랑 같아야 되죠. 그죠? 그렇다는 거는 공통인 부분을 제외하면 너의 넓이랑 너의 넓이도 같아야 돼요. 그죠? 대칭성에 따르면 너의 넓이와 너의 넓이도 같아야 돼요.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들은 넓이가 다 서로 같은 상황. 자, 기억번 t는 2일 때 점 p는 q보다 원점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다. 얘가 지금 f니까 얘가 지금 p거든. 얘가 q고. 그럼 보시다시피 2까지의 위치의 변화량을 보시면 속도 기준에선 정적분을 보는 것이고 속도 정적분이라는 거는 요거 넓이를 보는 거죠. 그죠? 이 부분의 넓이가 이 부분의 넓이보다는 분명히 이만큼 더 큰 게 맞죠. 그러니까 P가 원점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기억번 참이 됩니다. 니은번 원점을 출발한 후에 두 점 PQ는 세 번 만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그래프를 잘 그려보시면 서로 빼남수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빼남수. 자, 여기서는 P가 더 앞서 나가야 되죠. 양의 방향으로 갔다가 여기서는 다시 음의 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양의 방향으로 가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여기서 다시 너랑 높이가 같아져야 돼요. 이렇게 돼야 돼요. 왜냐면 요거 정적분 값이 서로 똑같다 그랬거든. F에 대한 정적분이나 G에 대한 정적분이 똑같다는 거는 P의 위치의 변화량이나 Q의 위치의 변화량이나 요 6초까지는 동일하다는 얘기고 그럼 6초인 순간에는 0일 때랑 상대적인 위치가 같아야 돼요. 둘 다 원점에서 출발했으면 둘 다 뭐 예를 들면 뭐 20에 도착한다든지 여기서 어쨌거나 둘이 서로 만나야 된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교점이 3개인데 얘는 출발한 후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출발한 후라는 건 이 부분은 항상 포함을 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즉, 두 번이 돼야 돼요. 니은번 틀렸습니다. 디귿번 t가 2일 때 두 점 사이의 거리와 t가 4일 때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같다. 자, t가 2일 때랑 4일 때를 비교해 달라는 건데 t가 2일 때는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건 두 점 사이의 위치의 차이라고 그랬죠. 두 위치의 차이는 바로 어느 부분이냐면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그죠? 요게 지금 위치가 차이 나는 만큼이 될 거 아니야? 어차피 둘 다 양의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요만큼의 넓이가 바로 위치의 차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4인 순간에는 어때? 우리가 잘 보시면 4인 순간에는 사실은 여기까지는 어차피 너의 정적분이랑 너의 정적분이 같아서 둘의 위치가 같아졌어요. 그죠? 그럼 여기까지는 위치의 변화량이 똑같아. 그럼 이만큼만 보는 거지, 이만큼만. 그럼 여전히 얼마만큼 차이가 나냐면 이만큼 차이가 나죠. 즉 너랑 같냐고 물어보는 건데 실제 같죠. 그죠? 그래서 디귿번은 참이 된다. 넘어간다. 13번이 아까 얘기했던 닮음을 쓰는 문제이고 얘는 밑줄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
속도를 보는 거니까 어디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면 가로등 밑에서부터 끝까지죠. 근데 닮음을 보시면 우리가 초속2잖아. 즉 가로등 밑에부터 사람 발 밑에까지가 2t거든, 2t. 그럼 위에 이렇게 보조선 그거 보면 걔가 2t인 거잖아. 근데 얘가 1.6이니까 얘가 4.8이면 실제 3.2죠. 이 부분이. 3.2일 때 2t니까 1.6일 때는 t가 되죠. 그럼 전체 길이는 3t가 되죠. 답은 그냥 3이죠. 만약에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 물어봤다면 그냥 1이 돼야 되죠. 그죠? t를 미분한 1이 돼야 된다. 넘어간다. 14번. 14번은 물리 선택 있다 그랬나? 물리 선택? 물리 선택하면 요거 이제 포물선 운동 이쪽 비스듬하게 쏜 거 자꾸 세타 있어가지고 뭐 여기다가 코사인 곱하고 사인 곱하고 성분 두 개 수직 방향 수평 방향 쪼개는 그거 있죠? 걔랑 비슷한 느낌인데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이제 놀이동산이죠. 놀이동산에서 우리가 열차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처음 속도 13으로 출발을 해서 일정한 비율로 감소하면서 B까지 움직인대. 근데 A를 출발한 후 4초 후에 B까지 도착을 했대요. 근데 잘 보면 요 총 길이가 36짜리지, 그지? 그럼 어떻게 돼 있냐면 요 열차의 속도 자체는 처음에 13에서 출발을 해서 가다가 4가 됐어요. 그리고 B에 도착을 한 거죠. 4초가 되는 순간 B에 도착을 했대. 일정한 비율로 감소한다는 거는 이렇게 이제 직선의 형태가 된다는 얘기고,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넓이를 주겠다는 얘기야. 너가 지금 36이잖아. 출발해서 B까지가 36m 떨어져 있죠. 그럼 얘는 얼마겠어? 얘는 얼마가 나와야 돼? 이 높이는? 이게 넓이가 36이려면 너 더하기 너 곱하기 너 나누기 2니까 얼마겠어? 이거 아니야? 4달꼴 넓이니까. 자, 너에다가 너를 더하고 얘를 곱하고 2로 나눠서 36이 나온다는 건 너에다 2를 나누면 너 더하기 너가 된다는 소리로 너에다 1을 나누면 18이니까 둘이 더하면 5가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네가 5가 나왔어. 그러면 이 속도식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지금 네가 여기가 지금 8이죠? 이렇게 너가 5니까 그럼 4초 동안 8만큼 감소한 거니까 속도식은 마이너스에 2t 플러스 13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이렇게 비스듬하게 가는 너의 속도식인데 이쪽 방향으로 마이너스 2t 플러스 13인 거예요. 이렇게. 근데 뭐라고 했냐면 출발한 지 3초가 되는 순간 밑줄 지면으로부터의 높이의 변화율은 어쨌거나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보고 싶은 거야. 근데 내가 잘 보시면 너가 지금 여기가 5고 이만큼이 20이죠 여기가 5 이 상태 여기가 36 그러면 높이의 변화율을 보고 싶은데 t초인 순간에 그럼 높이는 어떻게 될까? t초인 순간에 높이를 구해주시고 그것을 미분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t초인 순간에 속도는 이래요. 이 비스듬한 방향으로. 그럼 t초인 순간에 너의 움직인 거리는 마이너스 1 t제곱 더하기 13t가 되겠죠. 이게 누구냐면 이 비스듬한 방향으로의 이 길이에요. 근데 내가 빗변의 길이가 너라면 높이는 얼마가 되겠냐는 거지. 어차피 너가 36이고 너가 20이니까 똑같은 비율 관계로 이만큼이 너면 너는 얼마겠어 당연히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13t에다가 곱하기 9분의 5 하시면 되죠. 근데 이거를 다시 미분해서 거기다가 t에다가 3을 대입하는 거죠. 사실은 내가 여기서 너를 적분을 하고 얘를 곱하고 다시 미분을 했으니까 사실은 이 속도식에다가 처음부터 9분의 5를 곱하고 3을 대입했으면 됐죠. 요거 3 들어가면 얼마 나와요? 3 들어가면 7 나오죠. 7? 7에다가 그냥 9분의 5 곱하시면 돼요.
9분의 35 나옵니다. 답은 1번이죠. 15번. 15번 생긴 건 그런데 별로 안 어려워요. 자, 그림을 보시면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고 두 점이 있습니다. 8,0, 0,4. 그래서 너가 4가 있고요. 너가 8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조선이 있습니다. P라는 점은 어떤 식으로 지금 Q를 만들어내냐면 P는 어딘가 이쪽에 0부터 T 사이에 있어서 X는 일단 ET가 되어 있어요. ET. 그럼 여기가 어떤 P라는 점이 있죠.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수직하게. 여기가 Q인 거야. 근데 보고 싶은 거는 삼각형 PAQ가 직각 이등변이 되는 순간 PAQ는 이쪽이거든. PAQ 요거 얘가 직각 이등변이 되고 싶대. 즉 가다 보면 얘가 뭔가 이런 상황을 보고 싶은 거죠. 그죠? 그 순간을 일단 찾아주셔야 되고 그 순간을 찾고 내가 삼각형의 그때의 넓이의 변화를 보고 싶은데 일단 그 순간은 마지막에 찾으면 되니까 내가 삼각형 PAQ의 넓이를 한번 T에 대해서 표현을 해봅시다. 너는 일단 이 T죠? 거기 보시면 요거 있어요. X는 2T라고 나와 있고 그럼 요 T초인 순간에 요 선분 길이가 2T면 여기는 8 빼기 2T가 되겠죠? 자, 그럼 너의 높이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지금 직각이기 때문에 잘 보시면 너의 각도랑 너의 각도가 이렇게 같아요. 닮음이죠, 닮음? 그러니까 나는 여기가 4일 때 2T였다는 거는 8 빼기 2T면 너는 얼마가 되냐면 8 빼기 2T에다가 곱하기 2분의 T를 하면 되죠. 너의 밑변분의 높이,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그리고 사실은 직각 이등변이라는 거는 너랑 같은 순간이라며. 지금 T가 얼마일 때겠어요? 너랑 같을 때니까 얘가 1이 되면 되죠? T가 2일 때. 사실은 T가 2인 순간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S'을 보고 싶죠? 넓이라는 건 2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될 테니까 여기 2분의 1 있고요. 그 다음에 너도 각각 2씩 묶어내고 즉 T 빼기 4에 제곱 T가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너 곱하기 2분의 1. 그죠? 그럼 요거 이제 미분해서 T에다 2 갖다 넣으시면 됩니다. 미분이야 뭐 하면 되죠. 고배민법을 하셔도 되고. 여기다가 T에 2 대입하시면 끝. 마지막 16번. 자, 16번 보시면 이건 쉽죠? 원뿔 모양. 근데 매초 2cm의 속도로 수면이 상승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만 수면 부분만 놓고 보면 너의 높이 이만큼이 2t가 되는 거죠. 2t. 그죠? 근데 너랑 같죠? 그래서 여기도 2t죠? 아니. 이거는 지금 뭐 한 거냐면 안에 있는 물만 그린 거예요. 원래 10cm 밖에 있어요. 이렇게. 10. 너가 10이라서 너가 2t가 된 겁니다. 닮음이라서. 그러면 부피라는 거는 부피는 3분의 1 파이 너 제곱 곱하기 너인데 그럼 사실은 파이 2t의 전체 3승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V 프라임은 3 밖으로 나오고 파이에 2t 제곱 곱하기 2 한 번 더 곱해지죠? 이렇게. 여기다가 t가 얼마인 순간이냐면 3일 때죠. t 3 대입하시면. 그러면 72 파이가 되겠죠? 12파이 퍼 초 이렇게 나온다.